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연구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판사가 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그 예비 판사제도가 있어서 판사, 예비 판사 다음에 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재판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각 법원마다 그 서울 권역 그다음에 그 다른 지방 법원 그 고등법원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임기로 일을 하고요. 보통 이제 이걸 왜 많이 하냐면 여기에 임용이 되면 실제 판사님들이 하는 일과 거의 똑같이 판결문 작성을 보조하고 일단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판사 임용에도 가점이 되고 특히 이제 재판 연구원 하다가 나오면 다른 로펌에서도 그 스카우트를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재판 연구원을 서로 하려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럼 재판 연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1학년 때 공부를 당연히 하고 나중에 또 이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공부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2학년 2학기 때 뭐가 있냐면 이 법원 실무 과목이라고 있고 3학년 1학기에 법원 실무 2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냐면 그 사법연수원의 현직 판사님들, 네, 그 판사님들이 각 로스쿨별로 강의를 나와줘서 실제 그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2학년 2학기 때는 형사 기록, 3학년 1학기 때는 민사 재판 실무, 보통 그 민재실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포함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전국에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진도가 나갑니다. 물론 이제 학교별로 뭐 3개 학교를 갖다가 판사님 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 기말고사도 전국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채점을 또 어떻게 하냐면 1번에 1은 뭐 A 판사님, 1번에 A는 B 판사님이 전국의 모든 로스쿨 학생을 다 똑같이 채점합니다. 그래서 그건 보면 0.1점, 1점 단위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통일된 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재판연구원을 할 때 서류 전형에서 만약에 이 법원 실무 성적이 워낙 우수한 사람들은 필기시험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이 필기시험 면제가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재판연구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2학년 겨울방학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필기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기시험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무 그 연수는 뭐냐면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고서 실제 판결문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판결문, 즉 예를 들어서 민사 그 판결문, 그래서 뭐 청구 각하라든지 뭐 일부 인용, 뭐 청구 인용 이런 거 아니면 유죄, 무죄, 형사 판결문 이런 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복잡해서 주문이 틀린다거나 아니면 그 날짜가 틀린다거나 아니면 결론이 틀린다거나 아니면 그 요지를 갖다 잘못 적거나 청구 취지나 뭐 이런 내용을 잘못 적으면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많이 써봐야 되고요. 또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스터디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터디가 이제 보통 2학년 겨울방학쯤 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공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각 학교별로 아름아름 이게 통해갖고 스터디를 해서 압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격한 데가 많은 데는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후배한테 알려주고 이건 또 절대 외부로 유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학교도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재판연구원으로 합격한 데가 있으면 그 사람 불러다가 특강을 하고서 어떻게 공부했냐, 어떤 걸 봤냐라고 하고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기록을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지도교수님, 판사 출신 지도교수님이 이거를 설명을 스터디를 잘 해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1, 2점 차로 점수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지도를 잘 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판사 출신 교수님이 특별히 모셔가지고 이렇게 지도도 작년에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9월 달에 그럼 시험 어떻게 보냐? 그럼 1차는 서류입니다. 서류. 서류는 당연히 이제 각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내고요. 2차가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연습이랑 판결문을 쓰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통과한 사람, 그래서 필기 면제된 사람, 그리고 필기시험 통과한 사람 다 모아놓고 3차는 면접입니다. 이 면접은 단순하게 얼굴만 보고서 하는 면접이 아니라 실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한번 가셔서 이제 그 면접위원 갔는데 면접위원 가도 사실만 알려주지 문제는 당일날 아침 일찍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혹시 문제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읽으라고 하고 학생들은 60분 동안 그 문제를 읽습니다. 읽고 실제 판결문을 쓰는 거는 아니지만 말로 판결문을 쓰고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갔다 오신 선생님들 하는 말이 뭐냐면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지원한 애들이 다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그 블라인드가 아닌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얘가 뭐 사법연수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모르고 언나 출신인지도 모르고 나이도 다 모릅니다. 그냥 단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을 갖다가 잘 도출하는가, 이런 걸 갖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장을 하면 뭐 항변을 하고 재항변, 재재항변 이런 거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11월 달에 재판연구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서 그걸 망했다. 그러면 소급적으로 암만 재판연구원 붙어도 변호사 시험 합격을 못하면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재판연구원 붙기가 워낙 힘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변호사 시험은 다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재판연구원에 합격했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을 망하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판연구원이 되시면 제가 이제 많이 재판연구원 돼서 일하는 사람들로 많이 얘기도 해보고 같이 있으면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서울 고등에도 이제 부장님들, 판사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해보면 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왜냐면 재판연구원 사람들이 일단 훌륭한 자원이고 또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뭐 새벽 1시, 2시까지 당연히 일하고, 왜냐면 이게 하는 게 다 자기 실력이 드는 거고 나중에 이제 판사 임용될 때도 이런 것도 다 토대로 평점이라든지 뭐 레퍼런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2학년까지는 민법 공부를 마치시고 모든 것을 잘 하셔야 재판연구원을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